지금부터 2021학년도 2학기 온라인 학교 교육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2학기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된 현태진입니다. 2학기 중간에 담임을 맡게 되었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밤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1일부터 3학년 4반 담임을 맡게 된 김영미입니다. 호명 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부터 4학년 3반을 맡게 된 담임선생님 송광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영어를 맡게 된 교사 곽혜민입니다. 한 학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상일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명초등학교 교장 엄상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2학기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코로나에 확진된 학생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학교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잇단 출현과 돌파 감염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2학기에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다양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알찬 교육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 소규모로 또 학교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서편 정축 공사가 여름방학부터 시작되어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말 완공 예정으로 내년 2학기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학부모님들이 믿고 보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즐겁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의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해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잘 자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담임선생님과 한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께서 마음을 합치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 속에서 잘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베푼 작은 도움이 언젠가는 내 아이에게 큰 도움으로 돌아오는 따뜻한 환경 속에서 우리 호명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부모님들을 위한 각 부서별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무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임창호입니다. 2학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학교교육 설명회를 하게 되어 많이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과 안내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호명초등학교를 알아가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소개를 하겠습니다. 9월 1일자 학생 현황은 초등학교 1206명, 유치원 98명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원감선생님을 포함한 99명의 교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학교 상징과 연역, 교지 및 시설 현황은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1학기 호명교육활동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3월 2일 입학식과 시업식을 시작으로 7월 23일 여름방학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년별 다양한 특색 교육 활동을 실시하였고 초등 AI 수학 정책 연구학교를 포함한 20여 가지의 공모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학부모님이 알아두면 좋은 호명생활 꿀팁 5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등교 시 너무 이른 등교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8시 이전 자가진단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운동장은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학교 내 자전거, 인라인, 애완동물 등의 출입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운동장 내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치사행위도 금지입니다. 운동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학교 수돗물을 아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시설물 파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내외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가 녹화 중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급식 시간 급수대 식수 사용 안내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급식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급수대에서 식수를 먹다 보니 거리두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급수대에 식수를 제공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끈이 달린 물통을 제공하여 점심시간에 개인 물통을 가지고 다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녹색교통 학부모회는 1학기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며 현재 4학년 7반이 운영 중이며 다음 주부터는 5학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를 매료시킨 작은 학교만의 장점으로는 작은 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호명초등학교도 예천 관내에서 학급수,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서 지보초, 감천초, 은풍초, 상리초, 예천 남부초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교무기획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명초등학교 교육과정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김진모입니다. 저는 2학기 호명초등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학기 체험학습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유임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요. 현장 체험학습이 저희는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나누어서 가고요. 특히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박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당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구장 탐방 사업과 연계하여서 4일 동안 2반씩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체험학습의 일정과 관련돼서는 변동이 가능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학기 주요 학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학기 주요 학사 일정은 역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상황으로는 이제 수용교실이 이제 실기 교육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론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학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원래 2학기 때 2일간의 재량 휴업일이 잡혀 있었으나 지금 이게 대체 공휴일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 재량 휴업일에 기존 재량 휴업일을 없애고 대체 공휴일만 쉬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꼭 참고하셔서 학생들 등교에 문제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정책연구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똑똑수학탐험대를 활용하는 정책연구학교입니다. 물론 지금 1, 2학년에 관해서는 이제 똑똑수학탐험대가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 2학년은 적용되고 있고요. 3, 4학년은 내년에 개발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개발이 되면 3, 4학년에 적용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 6학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학 수업을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학기 동안에는 이런 여러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활동, 수학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학 수업 등을 계획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운영될 예정이고요. 똑똑수학탐험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좋은 면이 있으나 지금 저희 정책연구학교와 관련해서 진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 때문에 가정에서 약간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특정 학생들이 진도를 너무 빠르게 나가면은 반 전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어떤 안내를 받으시고 가정에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이 수학과 친해지는 방법은? 똑똑 수학탐험대를 만나요. 나에게 꼭 맞는 수학 공부를 추천해줘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첫 번째 인공지능 수학 친구. 나도 저거 하고 싶어요. 똑똑 수학탐험대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호명초 교육복지부장 교사 김태욱입니다. 저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과정별로는 총 68개 부서가 있으며 프로그램별로는 29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상세한 내용은 학교교육 설명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과학실험, 바둑, 축구는 예천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나머지 26개 프로그램은 개인 위탁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참여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9월 6일 기준으로 1045명이 수강 중이며 중복된 학생을 제외하면 511명이 수강 중입니다.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초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님의 수강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1학년도에는 수강료와 재료비에 대하여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강 신청 시 희망 순위를 받아 1희망 강자부터 우선 배정하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 고학년 그리고 경합시 배정받은 프로그램이 적은 학생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다음은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돌봄교실 참여 인원의 정원은 1반 28명, 2반 28명, 3반 20명이고 1학년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현재는 모두 1학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은 주 5회 무료 단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후 돌봄교실 이외에도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관리를 위하여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년 1개반, 2학년 1개반, 3, 4, 5, 6학년 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관리는 본교 교사와 위촉된 봉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방과 후 및 돌봄 강사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가꾸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명초 생활안전 담당 탁형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하는 모든 폭력을 말합니다. 보통 학생들에게 왜 친구를 괴롭혔니? 라고 물어보면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 장난이고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이는 폭력이 됩니다. 사소한 장난이나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사소한 다툼이 부모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 학교 폭력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기분 나빠할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지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시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분리를 반대하거나 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또는 가해 학생 선도 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가해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정에서 학교폭력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에 녹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력하는 만큼 부모님들의 도움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일단 멈추고 이쪽 저쪽 양쪽을 자세히 살피고 3초 동안 대기한다는 생각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요즘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는 학생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꼭 안전한 자전거 타기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범칙금이 상향되었으니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명초 정보과학부장 김태진입니다. 저는 오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보호라는 주제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또는 창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도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양한 매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느끼지 못한 것도 많은데요. 연수물에도 나와 있고 다른 사례를 찾아보시면 무척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침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홈페이지에 만화의 한 장면을 스캔해서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부 법무법인이 고소한 후 이런 취하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관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사용을 위한 5가지 단계 수칙을 아이들과 약속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어떤 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정하고요. 두 번째는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다음으로 확인하고요. 넷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 허락받는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4가지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개인정보는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인스타그램 등 SNS 메신저 사용할 때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정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이메일은 반드시 의심해보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보호자 동의 없는 회원가입 웹사이트에서는 아이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명초 복용고사 노영은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 후 8시 전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자가진단 항목에는 3가지로 첫째, 37.5도씨 이상의 발열, 기침, 두통 등의 임상 증상이 있는지, 둘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지, 셋째, 방역 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지입니다. 이 3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예로 응답했을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및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원칙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당일 약 복용하지 않고 증상 없을 시 등교하면 됩니다. 만약 3, 4일 경과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할 시에는 선별진료소 진료 내역과 현재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2가지 모두가 필요하며 이때 소견서 및 진단서에는 질환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 및 동거 가족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이며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 통지 사본 등을 가져오시면 출결 인정이 됩니다. 또한 학생 및 동거 가족 중 방역 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입니다. 다만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시 등교 가능한 경우에는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검사 없이 등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조사항과 상행상금 수칙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어린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어린이,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 창의력을 기르는 어린이,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어린이, 사랑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어린이입니다. 운영 중점은 유아 중심의 실천적 교육과정 운영,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신나는 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어울림 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 인성 교육입니다. 저희 유치원의 특색 교육으로는 놀이가 가능한 환경 조성과 놀이 촉진 교육 활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즉, 유아의 놀이를 반영해서 놀이를 진행하고 놀이의 흐름에 따라 심화 확장되는 교육과정이지요. 놀이란 무엇일까요? 놀이는 자유, 자연, 즐거움, 살아갈 힘. 놀이는 다양합니다. 유아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유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방식입니다. 꿈과 행복이 가득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2학기 온라인 학교교육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